노비는요,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에서 소유한 공노비가 있고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가 있어요. 공노비는 관청 같은 데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관청에서 먹고 자고 하지 않을 테니까 네. 자기 집이 있어요. 출퇴근을 해요. 와. 출퇴근하는 노비. 놀랍죠? 당연히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우와. 장영실. 오. 노비였잖아요. 이 사람 공노비였어요. 공노비였는데 재능을 인정받아서 명나라 유학까지 갔다 오고 세종한테 발탁이 되어가지고 자경루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서 관직까지 가는 이런 아주 입지전적인 공노비가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공무원이죠. 와. 좀 더 재밌는 얘기로 가볼까요? 춘향전. 춘향전 어때요? 춘향의 신분은 뭐죠? 그 공기녀. 그걸 관기녀. 관기라고 해요. 관기녀. 관청에 소속된 기녀인데 이 관기의 신분은 관노 공노비예요. 공노비였던 춘향이와 양반집 아들이었던 이몽룡 사이의 러브스토리가 춘향전이고 특히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극복한 미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이 춘향전을 재미없게 만들어 드리죠. 자, 변학도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고 요구했다가 싫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춘향이를 막 못 살게 굴었다가 나중에 벌을 받는 이런 스토리잖아요. 네. 변학도를 위해서 변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 변학도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억지로 사랑을 강요한 죄. 그거는 죄가 돼요. 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욕먹을 죄는 아니죠.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 사랑한 죄예요. 근데 짝사랑 죄는 아니잖아. 이거군요. 변학도는 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정작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이거 누구일 것 같아요? 그렇게 치자면 이몽룡이. 네. 왜? 왜요? 보세요. 변학도는 지방관입니다. 변학도가 관기인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어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의 임무를 다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명령을 했으니까 춘향이는 그걸 거절하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변학도는 관기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너 싫으면 관둬? 이러면은 이건 관리가 아니죠.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고 처벌을 한 거예요. 변학도는 자기가 할 일을 그냥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 법으로 보면은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이몽룡이에요. 왜? 사랑한 죄.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 죄. 이몽룡은 자기가 지방관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방관이지. 근데 아빠 찬스를 써서 관기한테 손을 댄 거예요. 관기는 관의 소유물이에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사랑인 죄가 없으니 이몽룡이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몽룡을 한번 좀 구해봅시다. 이몽룡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남원을 떠날 때 아버지한테 사실을 고하고 제가 이 여인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다가 관청에 납부하고 춘향이를 관기의 그 장부에서 지우고 그리고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첩이 돼요. 관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몽룡이 할 수 있는 최선인데 이몽룡은 기다려 그러고 간 거예요. 나쁜 놈이네. 그렇죠. 파렴치한 놈. 아버지한테 안 혼나려고 하고 자기 집 돈 안 쓰려고 하고 그냥 아우, 좀 찌질한 사람이었네요. 공노비에는 관기 같은 것도 있다. 사노비, 개인에게 딸린 사노비. 그런데 개인에게 딸린 사노비 가운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인집에 같이 사는 노비,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 여러분이 만일 노비라면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따로 살고 싶어요. 따로 살고. 저는 숙식 제공. 난 따로. 숙식 제공이 좋은 게 식비랑 이게 굳어요. 개구리 이름은 정말 잘 지은 거예요. 정말 잘 지은 거예요. 이게 개구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말 목이 개구리하고 다워요. 몸이 같아요. 네. 자, 사노비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과 같이 사는 노비, 이걸 솔거노비.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살면서 자기 논밭 경작하고 그 수확물 가운데 정해진 만큼 주인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가 가져요. 그럼 왜 거지? 자기가 갖는 것이 자기 재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거노비는 아마 굉장히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그렇죠. 아마 목까지 탁탁 닿게 일을 해서 그걸 전부 내놔라 이게 정해졌을 텐데 내고 남겨야 되니까 정말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같이 살아요. 같이 살면서 정말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받고 무제한의 정말 무제한의 노동을 하는 재성 씨가 되려고 하는 이런 노비가 있는 거죠. 개구리 씨. 아직 네. 구체적인 시스템을 못 들어가지고 네. 계약서를 아직 못 봤어요. 외거 스타일이에요. 솔거노비는요 정말 더 비참한 건 최소한의 가정도 꾸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최악이네요. 식구들이 모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서 살다가도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그러니까 주인이 죽고 자녀들에게 상속이 될 때 이때 이제 n분의 1로 다 균분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가족이니까 한 집으로 몰아줘야 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산 가족이 되는 거죠.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솔거노비의 비참한 사례 하나 지금 들어보죠. 금계필담이라고 하는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홍원필이 장가를 갔는데 장인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의 전까지 지낸 송질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그러니까 송씨죠. 송씨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첫날 홍원필이 기선을 제압하려고 약간의 무리수를 둬요. 그런 거 있지. 지금도 그런 거 있죠. 신혼방에 여종이 이제 음식상을 들고 왔는데 네. 갑자기 그 여종의 손을 덥석 잡은 거예요. 앞으로 남자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 이런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랬더니 송씨 부인이 예상과는 다르게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구나. 나중에 이제 종이 부인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면서 상자를 하나 갖고 와요. 기대를 하면서 그 상자를 딱 열었습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왜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신체 일부. 귀. 귀. 귀나 막 이런. 손을 잡았으니까. 잡은 손, 잡힌 그 손. 왜? 너무 무섭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손. 그 손을 잘라서 보낸 거예요. 그 손을 잘라서. 어떻게 이해했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손이 잘린 그 여종은 송 씨의 종이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송 씨의 홈그라운드였을 거고 거기에서 시중을 들었으면 그 집안의 노비였을 겁니다. 자기 종의 손을 자른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처벌이 없지 않았을까요? 법으로는 처벌이 돼요. 그런데 노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내 손을 잘랐어요. 어떻게 할까요? 관청에 고발할까요? 과연 고발할 수 있을까요? 자, 법은 멀리 있고 주인의 힘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산노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주인의 갑질을 그냥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교수님의 전공을 한번 살리셔야겠어요. 이 송 씨의 심리,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떤 행위를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도구처럼 대하는 건 사이코패스적인 거의 특징은 맞는데 도구를 도구처럼 쓰면 그건 사이코패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노비를 얼마나 도구적으로 이해했느냐를 파악해야만 그 정도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노비는 이렇게 주인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 특히 산노비 가운데 솔거노비들은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외거노비는 이거하고 많이 달라요. 자, 외거노비는요, 자기 재산을 갖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재산 중에는 노비도 포함됩니다. 노비가 노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전세 같은 거 아니에요? 전전세. 노노비네, 노노비. 노노미.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개구리가 거시기에 노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아주 심각한 하지만 문제예요. 거시기도 개구리의 노비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두 가지 다 돼요. 아, 외거노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조선 초의 사건 하나 태종 때 일입니다. 1404년 이 연도가 중요한데요. 네. 태종 때 있었던 성범죄 사건입니다. 한양에 판사벼슬을 한 이자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딸 셋을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따라서 세상을 떠났어요. 딸 셋이 고아가 됐죠. 그 세 딸 중에 마지가 내은이라고 했는데 내은이가 16살이고 미혼이었습니다. 네. 과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외거노비가 실구지라는 이름이에요. 네. 이 실구지가 찾아와서 제안을 해요. 아가씨, 우리가 살고 있는 과천으로 네. 내려가서 같이 사시지요.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은이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왜 너네 집에 가느냐? 그러니까. 여자의 도리는 안방문을 안 나서는 거야. 게다가 나는 3년상을 치르고 있잖아.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실구지가 물러서질 않아요. 만일 안 가시면 농사 안 짓고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내은이의 호구, 먹는 식량이 오직 거기에서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내은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과천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바로 그날 실구지 처남에게 겁탈을 당해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대개는 여성이 입을 막아요. 아, 이게 내 팔짱가 보다 이러는데 내은이는 안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로 그냥 관청에 가서 고발을 해버려요. 노비가 주인집 딸을 겁탈한 사건. 이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와, 있을 수 사건입니다. 없는 일인데. 어디까지 보고가 되냐면 왕한테까지 보고가 돼요. 태종까지 이 사실을 알아가지고 대신들하고 이걸 논의를 하는데 태종의 결정은 뭐냐면 능지처참. 능지처참은 뭐냐면 살갗을 조금씩 잘라서 천천히 죽이는 사형입니다. 그냥 쉽게 죽이지 않는 조선의 가장 극형으로 이걸 다스려요. 실구지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노비의 식구를 좀 불리려고. 아니면 이뻐서 그랬을 수도 있지. 내은이랑 결혼을 하면 그 내은이 집에서 데리고 있던 전체 노비가 다 이 집의 노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은이를 자기 집안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잖아요. 네, 처남과 목표가- 결혼한다고 하는 네, 거는. 네. 내은이는 양반집 여성이기 때문에 아마 발설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거다. 그러면은 처남의 부인이 될 거고, 네. 그러면 넓게 봐서 우리 집안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마 내은이가 갖고 있던 노비, 토지 이런 게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처남과 내은이 사이에서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1404년이라는 연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1404년 그 시점에서의 법을 보면 남자 노와 양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양인으로 한다. 신분 상승이 되는 그래. 요 법이 아주 한시적으로 아주 길게 보면은 양인과 천민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무조건 천민이야. 그래서 이걸 일천 즉천.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하나가 천이면 즉 천이다. 이게 아주 오랜 법인데 고려 말부터 1405년까지 아주 한시적으로 이런 법이 적용될 때예요. 야. 그러니까 실구지가 생각할 때에는 내은이가 내 처남댁이 되면은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는 천민이 아니고 노비가 아니고 양인이 되는 거예요. 노비를 끊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처남을 통해서라도 넓게 보면 우리 집안에 양인이 이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삼강오륜을 어긴 죄. 조선에서는 이게 반역죄하고 동급이에요. 그래서 사형, 능지처사 이렇게 된 거죠. 외거노비 뭔가 다르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가 지금까지 솔거노비였었네요. 노비, 사노비 가운데 솔거노비였다는 거죠. 훨씬 더 독립적이었다.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토지, 네. 그리고 하나는 노비예요. 그런데 이 토지는 잘 안 늘어나요.
땅덩어리가 넓어지지 않는 한 안 늘어나는데 노비는 합법적으로 노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 노비의 결혼을 통해서 재산이 늘어나는데요. 쟤나 개불이야? 에이. 죄송해요. 제가 저 김진사 시켜드릴게요. 곱다니는 김진사네 외건업이, 개부리는 이생원네 외건업이. 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네 외건업이 곱다니가 장을 보러 오다가 헛디뎌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집 이생원네 외건업이 개부리가 그걸 발견하고 쫓아옵니다. 이 개부리의 그 자상함, 여기에 반해서 둘이 이제 결혼을 결심합니다. 문제는 이생원과 김진사가 이 결혼을 허락할 것인가? 두 명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각각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조건부 허락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을 달아요? 둘이 애 낳아도 자식은 우리 집안으로 데리고 올 귀속된다. 그럼 김진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일단 두 사람의 결혼은 가능해요. 결혼은 문제없이 할 수 있는데 주인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김진사 댁에서는 괜찮아 되는데 이생원은 내 남자 노비가 쓸데없이 결혼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 자식들이 낳는데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집 노비가 돼버린 거예요. 자식들은 다 여자 노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자식들의 소유권은 어머니 쪽으로 간다. 자, 아빠 쪽이 아니라? 이제 답을 찾으신 거죠? 네. 어머니 쪽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이생원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이 개부리가 도대체 이 개부리가 어떻게 결혼하기를 내가 원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2월이랑 결혼해야죠. 2월이랑 그렇지. 같은 집 애들이니까. 집안.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양인 여성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 방금 양인 녀석이 왜 개불이랑 결혼해야 개구리가 어때서? 개구리가 일 잘하고 성실하고. 개불이 따라서 개구리 재밌고. 양여성이 노비랑 결혼한다고 일부러? 그렇죠. 왜? 양인 여성 가운데 정말 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일천즉천이니까 그 후손은 천민이 돼요. 그런데 누구의 소유가 되죠? 양인 여성에게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이생원. 방금 미소가. 진짜 악독해 보여요. 해부리의 노력으로 저는 앉아서 아주 이렇게 재산을 늘릴 수 있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진짜 머리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 노비의 결혼이라는 거는요, 주인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 남자종이 주인집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도 다 이걸 인정을 합니다. 손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문건이라는 분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묵제일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기록인데요. 이 일기에 정말로 이 상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옛날 말이 있어서 좀 어려운데 여기 벌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가서 뭐 손들고 서 있어 이게 아니고 그 대가로 뭐를 내놓을래 이거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석진은 더 괘씸해요. 왜냐하면 남의 집 비하부 사이에서 자식을 5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문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내 재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한 겁니다. 몰수. 노비와 주인 사이에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자, 노비의 결혼이 축제의 수단이 된다.